아니 뭐 태어나면 사는 거지 뭐가 쉬운 일이 아니야. 근데 1억으로 강남에 건물을 샀죠. 서초에 건물을 사가지고 그때 그게 시작이 됐는데 한 1년 반 만에 차익을 남기고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었고. 대표님,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 살았을 때 오드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? 아주 평범했습니다. 지금도 평범합니다. 뭐 물길도 하시고 하셨나요? 제가 물질만 못했어요. 물 좀 무서워요. 수영을 못해가지고. 근데 뭐 항상 바다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할 때마다 바다 앞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상상도 많이 하고 생각 정리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. 서울 와서는 한강을 보면서 또 그러고 있네요. 제주도 여자로 태어나서 삶을 산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길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니 뭐 태어나면 사는 거지 뭐가 쉬운 일이 아니야. 어떠셨어요? 제주도에서의 오드리는데? 그냥 제주도 여성분들이 되게 좀 강인하고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시고 능력도 정말 좋으세요. 저도 생활력이 좀 많이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고요. 뭐든 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? 제 주변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. 서울에 처음 올라오실 때 1억을 가지고 올라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때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6년 전에 제가 제주도 건물과 부동산만 보다가 이 돈으로 혹시 서울도 강남도 가능할까? 라고 눈을 돌린 후로는 강남에 1억 들고 강남으로 진입을 했었어요. 근데 1억으로 강남에 건물을 샀죠. 서초에 건물을 사가지고 그때 그게 시작이 됐는데 한 1년 반 만에 1억 투자를 했는데 15억 차익을 남기고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었고, 그리고 두 번째 건물도 제가 한 번 사고 나니까 이 프로세스를 알아서 건물 매입하고 한 달 뒤에 또 건물을 샀어요. 송파구에. 근데 그 건물도 1억 들고 샀는데 또 그 프로세스를 알고 나니까 또 이제 금방 쉽잖아요. 그것도 한 1년 반 만에 7억을 남기고. 근데 거기는 첫 번째 건물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했는데 두 번째 건물은 정말 아무 행위를 안 했어요. 문제 뭐 이런 것들 해결을 했더니 바로 또 이제 현금이 돼서 총 한 21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게 되는. 그러면서 제가 건물 디벨롭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되었죠. 오드리님은 어떤 계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사서 차익을 만들고 이런 거를 좀 꿈꾸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. 제가 16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관광사업을 했었어요. 근데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 관광객들을 태우는 테마파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,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직원들과 많은 동물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필요를 해요. 오랫동안 해오면서 직원을 안 두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해오다 보니까 1인 기업의 형태의 일을 찾아서 하게 되었고, 이제 그게 첫 번째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어요. 책을 쓴다거나 강의를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보다가 그런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브랜딩이라는 게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막 사업의 형태를 찾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큰 돈 버는 수 있는 사업? 그게 디벨롭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뭐 디벨롭이란 단어조차도 몰랐었고, 건물을 사서 처음에 월세 수익을, 임대소득을 얻자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리모델링 해서 차익 남기고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지금은 청담동이란 동네를 선택하게 되었고 신축을 올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. 건물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건물 이력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6년 전에 제가 처음에 1억 들고 서울에 와서 샀던 건물은 서초구에 있는 역 근처에 있는 건물이었고, 처음엔 자루형 토지의 건물을 샀어요. 근데 그 자루형 토지에 있는 건물을 살 때도 이제 금액에 맞춰 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물인지 안목이 없어가지고 첫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고요.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제가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었던 거, 뭐 불법 방조객이 건물인 거를 나중에야 알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들었었던 이제 그런 건물이거든요. 근데 그 건물을 불법 방조객기에 이 불법 건축물을 싹 다 양성화를 시키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건물을 전체를 완전 싹 다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매각이 되었어요. 그게 15억 정도의 차익이 남기게 되었고,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나의 이 작은 투자로 건물에 있는 문제를 싹 해결을 했더니 큰 돈이 된다는 걸 알았고, 두 번째 건물은 잠실의 송파에 있던 먹자거리 쪽에 있었던 아주 작은 대지 35평의 조그만한 아주 오래된 붉은 벽돌 2층짜리 건물을 샀는데요. 그 건물을 매입을 할 때도 1억 들고 이제 샀고,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샀었던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추가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, 그 건물도 노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상가에 있었던 임차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.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고 막 정말 쓰러질 것 같았던 거예요. 이 건물
건물은 반드시 신축이 필요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임대하셨던 분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명도를 하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협의까지가 정말 1년 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하고 나서 건물이 바로 매각이 되면서 또 7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게 되었고, 건물 2개를 다 매각을 하였고요. 세 번째 건물은 서초의 한 건물을 제가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, 이제 그 건물은 사기에 휘말리면서 저는 모든 건물에 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. 쉽게 뭐 몇십억 벌었다, 쉽다라고 하기에는 이 건물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문제가 언제 어디서 터질 줄은 아무도 몰라요. 폭탄같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1인 기업의 사업이 형태는 맞지만 쉽지는 않다. 이게 쭉 버티면서 끌고 오다 보면은 한 번에 매각이 되거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결실은 정말 달달하고 크다라는 그런 또 장점은 또 있더라고요. 마지막 건물은 저의 최종 목표였던 이제 청담동에 이제 극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,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도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신축의 공정대로 프로세스대로 안 되었고,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매일매일 터져 나왔고요. 지금도 사실 준공은 되었지만은 지금도 매일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나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업의 영역인 것 같아요. 단순하고 쉽게 다가가는 그런 멘탈로는 좀 안 되고, 강한 멘탈과 버티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이 되어야 이런 디벨롭 사업이 좀 완성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건물주가 편하기만 할 것 같고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멘탈 관리도 참 잘해야겠어요. 부모님 세대 때부터 내가 받아서 뭔가를 하면은 대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괜찮아요.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지금 저처럼 거의 영끌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. 금리가 오르고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 차액이 몇 억부터 수십억까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의 예상을 벗어나는 범위가, 그렇게 했을 때 이 현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 올 것이며, 이런 자금이 꼬이는 거 있잖아요. 요럴 때 정말 멘탈이 흔들리고 정말 힘들어요. 모든 사업이 다 돈이 문제긴 한데 이 건물 디벨롭은 특히나 더 여유 자금과,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,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, 뭐 임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내 생각처럼 빨리빨리 들어오진 않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쉬운 사업은 아니다. 대외적으로 이제 청담동 건물주가 되신 소감과 삶이 좀 변하신 것 같나요? 안 변했는데요. 제가 예전에 상상했던 건물주 이미지도 저도 있어요. 근데 왜 저는 매일 이 모양 이 꼴일까? 거의 저는 생계형 건물주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걱정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 달라지는 건 없고, 그냥 제가 이 건물의 청소 요원이 된 듯한, 항상 제가 다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거든요. 여기 오면 종이 가방 안에 걸레, 칼, 테이프, 물걸레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일 때마다 계속 닦는 거예요. 이게 먼지가 계속 닦아도 안 져요. 그게 보기가 싫잖아요. 그렇다고 계속 사람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때마다 계속 엘리베이터 안에 닦고 유리도 닦고 이러니까 손이 계속 남아나지가 않아요. 그 너무 건물주에 안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보자면, 청담동 건물주가 되면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. 내 건물을 볼 때마다 벅차 오른다거나 이런 감상은 좀 없으세요? 준공 떨어졌을 때 되게 좋았고요. 그 이후로는 그냥 항상 먼지만 보는 제 주변에 청담동 건물주 지인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만나면 다 저처럼 먼지 가득한 운동화와 뭔가 연장을 가지고 다니거나 건물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엄청 럭셔리하고 빼딱구도 신고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잘 못 봤거든요. 그런 분들은 내가 아직 저랑 지인이 안 된 건가? 오드리에게 이 건물, 지금 이번에 신축한 이 청담동 건물이 주는 의미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. 제가 진짜 여기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, 이 건물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큰데요. 사실 이 건물은 정말 장점이 많아요. 우선 층수가 거의 7개층이잖아요. 공간으로 따면 8개 층을 제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폭과 사업의 영역이 아주 확장이 될 수 있는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크고,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오늘 촬영을 하면서 정말 스스로가 막 감격을 하고 있는데, 이 넓은 땅덩어리 안에, 강남 안에, 가장 또 좋은 청담동의 핫플레이스 안에 제가 이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격스럽고 행복하고, 저와 저희 아이들한테 주는 의미가 아주 든든한 보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사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. 오드리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오드리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건물주가 된 건지, 오드리는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대단한 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보통
평범한 사람이고요. 그런데 제가 꿈과 목표가 정말 높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생에 운이 좋아서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앞으로도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제가 달려나갈 계획이거든요.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꿈을 꾸면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주도 아줌마를 통해서 보시면서 아셨으면 좋겠고,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오드리 TV를 보시면서 오드리 사장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? 라는 그런 마음가짐,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매일매일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미친 듯이 죽도록 하면은 죽기 전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제가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정말 멋진 분들, 멋진 사장님들, 그리고 건물주분들, 건물에 직접 찾아가서 이 신축 디벨롭 스토리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채널로 성장시키고 싶고요. 여러분들께 좀 많은 정보와 그리고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오드리님 지금 건물로 이행시 한번 가능할까요? 자, 건물주는 물, 물주다.